저희가 준비한 6위와 4위입니다. 방송 후폭풍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일단 MBC는 오는 일요일에 두 번째 녹음 파일을 다시 한번 공개할 예정입니다. 7시간 녹음 파일 전부가 지금 공개된 건 아니지만요. 민주당 차원에서는 꽤 자중하자는 분위기도 역력합니다. 일부 여권 인사들의 말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머리가 조금 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김건희 씨가 캠프에 관여한다, 뭐 인사에 관여한다. 저도 뭐 이 자리에서 뭐 여황제다, 서초동 캠프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우리 캠프 엉망이다,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이 캠프를 구성하고 관여하는데 본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해 왔다. 이거를 본인이 인정한 거잖아요. 그럼 이 정도 내용을 왜 방송에 못 나오게 하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어요? 이 정도의 내용조차 보도 안 되게 만들 정도로 김건희 씨가 과연 세구나, 실세구나. 예. 어제 방송 전만 하더라도 민주당 선대위 카피라이터인 정철 카피라이터는 지상파 시청을 50% 한 번에 봅시다. 김건희의 7시간 볼 수 있는 거니 왜 이리 시간이 안 가지라고 했다가 보도 이후에는 조금 신중하는 자중하는 분위기가 역력한 거 아닌가. 그만큼 민주당 내에서도 뭐 핵폭탄급 발언은 없지 않았냐 이런 평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저는 이 지금 이렇게 녹취록을 까고 이 보도 자체가 공개하고요, 예, 정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미 물이 엎질러졌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 논쟁을 하고 있는데 사회가 점점 극단으로 치닫고 있고 막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좀 자성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이제 몇 달 전에 저는 이제 국힘에서 원희룡 후보, 당시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또 녹취록 까면서 또 공방을 벌인 적도 있었잖아요. 녹취록 공개하면서요. 네, 사실 그때도 사실 예. 비판적이었거든요. 예. 녹취록까지 깔 일이 뭐가 있나. 예. 근데 지금도 사실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공격을 하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민주당에서는. 이게 또 공격을 받는 쪽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적절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밀한 사적 통화나 이런 것들을 계속 공론장으로 끌어내고 그것들을 통해서 대선의 어떤 바로미터 혹은 국민들이 이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게끔 계속 근거로 삼는다는 것은 정치권 전체가 정말 반성해야 되는 일입니다. 네. 민주당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님이 좀 소신 발언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론 뭐 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되니 민주당 여권 인사들도 이렇게 보도 전부터 뭐 군부를 떼는 듯 했지만 이것 자체가 그냥 녹취록 공개 자체가 여야를 떠나서 부적절하다 이 말씀을 하신 거군요. 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별로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권 인사들도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깎아먹을 만한 정도는 아니다라는 게 여권 내부의 시각인 것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참 제가 솔직히 한 명의 언론인으로서 어제 보도를 보면서 굉장히 찹찹하고 자괴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거기 뭐 취재하는 사람을 보면 자기가 기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자는요 기사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기사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또 정보를 많이 갖다 준다는 이야기를 해요. 뭐 그러면서 이제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6개월 동안 통화한 내용을 보면 자기는 한 번도 보도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통째로 MBC에 갖다 줍니다. 또 MBC는 그걸 가지고 받아서 뭔가 자신들이 취재한 모양이냐 그걸 또 방송을 합니다. 예. 자, 그거 국민들은 또 거기에 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지켜봅니다. 근데 지켜봤는데 이건 뭐야? 라는 느낌들이 다 가지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들이 가지는 생각들이 과연 이 시대의 언론인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방송사가 뭘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과연 우리 언론사는 취재 윤리를 지키고 있는 것인가? 기자들은 또 윤리를 지키고 있는 것인가? 상대방의 대화를 계속 녹음을 해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자기가 보도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 허락을 얻지 않고 또 일방적으로 어떤 방송사에 줘서 쓰게 하고 근데 그 내용을 봤더니 사적인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정치인들하고 대화를 하고 뭐 밥을 먹고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나눈 걸 다 녹음해서 그걸 다 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나라가 뒤집어질 일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게 공적인 취재 행위와 또 어떤 개인적인 내용 자체는 다르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정치권이 다 전부 다 막 무슨 일이 벌어질지 열광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여당에서는 곧 시작돼 본방사수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야당에서는 전전긍긍하고 결국 해봤는데 보면 이게 뭐야? 라는 느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참 이번 대선이 저는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 서로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저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지지율을 올려보고 지지율을 내려갈까 전쟁하는 대선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대선이 될까? 참 저는 안타까운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도 여러 고민 끝에 이명수 씨를 서울의 소리 직원 혹은 영상 기사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예.
반면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후보 지지율에 큰 영향을 줄 만한 발언은 없었다. 이렇게 자평을 하는 듯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은 소감은 굉장히 털털하고 솔직한 느낌이고 시중에서는 예.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예. 맞아 그러면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예. 대부분이어서 예. 사실은 뭐 저걸 가지고 저렇게 예. 뭐 무슨 나라가 뒤집어질 것처럼 그랬나. 그래서 한편에서는 네. 약간 안도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셨습니다. 일종의 사적 대화로 딱 들리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는 톤이나 이렇게 보면 그런 것을 뭐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뭐 떡밥을 주는 것처럼 해서 뭐 우호적인 기사를 쓴 다음에 이제 접근했다 이런 것도 나오던데요. 일부 댓글만 저희가 발췌해서 읽어볼게요. 국민의힘 해명 안 믿었는데 김건희 씨가 직접 말하니까 믿어진다. 본격 해명 방송이었다. 소문난 잔치 불러놓고 김건희 씨 방어만 했다. 다음 화면도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후보자의 배우자가 정치 등 관점을 드러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없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첫 번째 주제에서 다 논의를 했으니까 이건 일단 접어두더라고 하고요. 복경 대변인 사생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어느 정도 그럼 해명이 된 건 아니냐. 이 부분이 오히려 김건희 씨에게 흐름이 유리하게 흘러간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거든요. 당사자가 이야기하면 그게 다 해명이 되는 건가요? 줄리 관련해서 해명할 수 있어라는 대화 있지 않습니까? 해명하시면 되잖아요. 해명할 수 있어라는 것이 해명은 아니잖아요. 예. 스페인 여행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한 번의 언급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부정하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패키지 여행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처음으로 공개된 거예요. 그리고 이 출입국 관리소의 자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도 해명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떠하게 나는 이렇게 해명을 한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할 수 있어라는 것이 해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아마 우리 국민들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 방송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국민들이 많이 궁금했냐면 김건희 씨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 줄리 의혹부터 시작해서 최근 유흥업소 종사 의혹이요. 확인된 그런 합격력 위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해명되고 알겠습니다. 있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도대체 뭐가 나오려고 그러지 하면서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했고 특히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것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하다 보니까 야 이게 뭔가 있나 보다라는 이런 궁금증이 폭발하면서 관심을 더 많이 보였던 것 같은데 결국은 서로 긴장한 취재원과 기자 사이에 한 사람은 정보원으로 쓰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알겠습니다. 예. 취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의 결정적인 내용들은 없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국민의힘 반면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여러 논평을 일단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권 인사 가운데 한 명인 추미애 전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후보를 뒤에서 주종하는 김건희 씨는 최서원 씨보다 훨씬 은근하고 영악하다라는 표현에 또 국민의힘도 또 명예선대본부장 아니냐라고 했는데 일단 추 전 장관은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를 좀 자제 분위기에서도 공격하고 있거든요. 저는 뭐 진짜로 추미애 장관이야말로 윤석열 후보를 만들어내는 1등 공신이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 지경까지 오게 했는데 거기에다가 그거로 뭐 성의 별로 안 차시는지 이제는 뭐 그 부인에 대해서도 이 부인을 무슨 청와대로 보내주시려고 뭐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닐 텐데 좀 말씀 보면 일단 전 법무부 장관 말씀치고는 후보를 뒤에서 조종하는 김건희, 최순실보다 은근하고 영악하다. 글쎄요, 이게 전직 법무부 장관께서 하실 수 있는 표현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 조종하는 근거가 뭐죠? 그 무슨 증거가 있나요? 또 왜 저렇게까지 심하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러면 저러실수록 오히려 그 발언의 신뢰성은 떨어지고 그리고 일반 상식적인 시청자나 우리 중도의 어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저건 너무 심하다. 어떻게 한 사람을 저렇게 매도를 하느냐 이런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정말 명예선대본부장 직함을 국민의힘에서 드려야 될 게 아닌가. 농담이지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복 대변인님이요. 추 전 장관 말씀에서 하신 말씀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어쨌거나 이제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 속에서 사실 법무부 장관까지 그만뒀는데 예. 실제 업무 정지
어떤 그 징계를 내리고 한 것들이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예.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의 그런 행정 행위가 옳았다라는 것이 이제 법 과정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미애 장관은 본인의 알겠습니다. 목소리,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관련된 목소리는 적극적으로 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보이고 여기에서 조종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녹취 내용 속에서 도사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뭐 이런 것들 속에서 무속인 최서원 씨 시즌 2가 연상된다. 이렇게 연결시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